가수 남이 남편 최봉호와 인연이 무척 흥미롭네요. 최봉호는 연예계의 대부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어떻게 남이가 매니저와 동거와 임신,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남이의 남편 최봉호가 범죄 사실, 살인 사건에 연루되면서 남이의 비밀이 폭로되었고 결국 남이도 어쩔 수 없이 은퇴하게 되었죠. 세상에 비밀은 없다. 특히 톱스타의 결혼에는 비밀이 없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했다. 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중서리 없이 결혼한 가수 나미의 결혼 생활은 20년 가까이 베일에 가려져 왔다. 고 이주일의 평생 매니저이자 연예계의 대부로 알려진 최봉호 씨와 나미 부부가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6살 박이 늦둥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본지에 털어놓았다. 빙글빙글 가수 남이 연예계 대부 최봉호 씨 부부 첫 인터뷰, 빙글빙글 인디언 인형처럼 등의 히트곡을 터뜨리며 80년대 이후 최고의 댄스 가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남이. 그는 톱스타라면 흔히 톰과 의뢰처럼 여기는 결혼 발표는커녕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도 없이 연예계를 떠났다. 그가 가수 활동을 중단한 것은 인디언 인형처럼으로 한창 팬들의 사랑을 받던 90년 연예계의 대부로 알려진 최봉호 씨 65세 양지기획 대표와 동거 중이라는 소문이 연예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돌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이들 부부의 결혼 이야기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댄스 가수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때 남몰래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그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저를 좋아하는 팬들이 주로 청소년과 젊은이들이어서 사생활이 알려진다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죠. 나미는 인기 절정을 향해 질주하던 84년 3월에 이미 엄마가 되었다. 당대 톱스타가 20살 연상인 유부남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형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전처와 별거 중이던 최 회장은 80년부터 이미 나미와 동거하여 실질적인 부부로 지내왔던 것. 이 사실을 눈치챈 연예 담당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당시 집사람은 기자들을 피해 다녔고 만나도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기자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사실이 아니냐며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발뺌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집사람이나 저나 그동안 기자들을 따돌리고 사느라 엄청 고생이 많았어요 라며 환갑을 넘긴 남편 최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나미는 그 후에도 가수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육아는 친정어머니가 도맡았다. 큰아들인 정철이는 집 밖에서는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했고 사람들이 눈치챌까 싶어 아이를 데리고 문 밖에 출입하는 것조차 삼갔다. 부득이하게 한 가족이 외출을 하게 될 때도 집사람은 늘 몇 발짝 앞서 걸었어요. 애는 제가 데리고 다녔죠. 한 번은 백화점에 갔는데 정철이가 앞서가는 집사람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통에 혼났어요. 얼른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죠. 그때 점원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집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는 통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어린애한테 밖에 나가서는 절대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교육시킬 수도 없었고 참 난감했죠. 마음 같아선 다 털어놓고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인데다 본인이 가수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서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어요. 정철이는 법적으로 집사람의 남동생이었어요. 비극도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지만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나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자들이 증거를 잡기 위해 벌떼같이 쑤시고 다니는데 후적 등본이라도 떼서 기사화해보세요. 그땐 어떻게 되겠어요? 가수 나미와 최 회장의 첫 만남은 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월남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공연으로 인기를 모은 나미가 국내 정상급 가수로 발돋움한 직후다. 나미는 이때 최 회장이 공연을 기획한 그룹의 콘서트 무대에 윤신혜, 박미, 현숙과 함께 초대 가수로 함께 공연을 했다. 출연 당시 초대 가수 모두에게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날씨는 춥지, 손님은 없지.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은 슬쩍슬쩍 자리를 비우고 몰래 업소에 출연을 하는데 집사람은 그 추운 분장실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있어?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지 라고 말했더니 밤업소에 나가지 않는 게 계약 조건이라 이러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요령도 없고 융통성이 없는 가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예인 중에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구나 싶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주 착해 보여서 좋게 봤어요. 이후 최 회장은 사람을 시켜서 남이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남이가 산동네에서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 회장은 남이에게 서울 반포동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줬다. 그때 집사람 남동생이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다 죽어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좋은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을 사주었는데도 집사람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가난하게 사는 것은 괜찮으니까 노래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파트는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어서 제가 확 밀어붙였죠. 그 이후로 연인 관계로 급속히 발전을 했어요. 그때 집사람은 제가 손가락만 툭 건드려도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이 말에 나미가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다고 박장대소를 하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남편이 연예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으로만 알고 존경했을 뿐이었지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차츰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같이 살게 됐죠. 한참 인기를 끌던 참이라 임신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들었었어요. 아이를 낳고 살면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 행복하게 지냈어요. 비록 호적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세인들의 눈을 피해 부부로 살아가기를 10여 년. 지난 90년 최 회장은 남이에게 미국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했다. 세상에 알려질까봐 부부 행세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6살인 정철이를 목마 태워서 집사람과 팔짱을 끼고 미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집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세상 참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속이 다 후련했어요. 가족여행을 다녀온 이듬해는 남이는 예상치 않은 고통을 겪었다. 검찰이 수십억 단위의 검은 돈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내사하던 중 최 회장에게도 일부 혐의가 드러나 그가 91년 1월 구속됐던 것.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최봉호 씨는 연예 알선과 유흥업소 경영으로 1천억 원대의 재산을 모았다는 연예계의 큰손이다. 또한 최봉호는 밤업사의 황제, 프로덕션의 대부로 통했고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조직폭력을 키우고 뒷돈을 대와 우리나라 폭력계의 큰 자금원의 하나로 일찍부터 꼽혀왔다. 검찰은 최봉호가 정천식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신진규, 이리 배차장파 두목에게 정천식에 대한 보복을 청탁했다. 최봉호는 청부살인의 대가로 지난 89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 3,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21일 신 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자 신 씨에게 범행 은폐를 부탁하며 지난 1월 1억 원을 추가로 건네는 한편 2억 원을 더 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슬롯머신을 도입하기도 한 최 회장이 옥살이를 한 4년이란 세월은 남이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다. 최 회장이 구속되면서 남이는 모든 활동을 접고 옥바라지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자신이 풀려나자 전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95년에 비로소 남이를 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의 호적도 바로잡았다. 결혼식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우린 우리 방식으로 살자고 약속했거든요. 결혼식은 마음속으로 올렸어요. 첫 아이를 낳고 이듬해인가 반지 하나를 선물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결혼 반지로 여기며 살고 있어요. 자의보다는 주변 상황에 의해 활동을 중단한 남이가 다시 앨범을 발표한 것은 지난 96년. 하지만 그는 이듬해 2월 예술의 전당 콘서트를 끝으로 또다시 활동을 중단했다. 그때 마지막 콘서트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콘서트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아니 제 나이는 둘째치고 남편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가졌나 싶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를 지울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제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 회장은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펄쩍 뛰었다. 나이 60에 아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그는 절대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가했다. 남이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낳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자 최 회장은 가출을 감행했다. 세상에 생각해봐요. 쉰도 아니고 60에 손자가 아니라 자식을 본다고 생각하니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말렸는데도 낳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일단 집을 나가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했죠. 꼬박 석 달 동안 집을 나와 사무실 등에서 먹고 자면서 무언의 항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집사람의 배는 이미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 부부는 한 목소리로 둘째 아들 정환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슨 재미로 살았을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철이를 낳던 날 남편은 이주일 조용필 씨와 함께 파리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병원에 와보지도 못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죠. 남편은 두 분 이주일 조용필에게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분들은 예전부터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철이를 낳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내 얼굴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은 내 몸과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몰래 애 낳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더라면 나를 알아본 간호사나 환자들이 남이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것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을 것이 불보듯 뻔해 숨기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면서 당시를 떠올리면서 웃음을 머금은 남이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만큼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한다. 아이가 귀여워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을 만큼 좋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환이를 데리고 어딜 간다는 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모두들 손자냐고 물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왠지 섭섭하고 편치 않더라고요. 정환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점원이 할아버지 손자에게 이게 어울리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대꾸도 안 하고 매장을 나와버립니다. 집 앞에 있는 산을 산책할 때도 정환이가 아빠 아빠 하고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이 안 쓰여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저 아이가 장가갈 때까지 살 수 있겠나 싶었는데 이 나이에 또 아이를 얻었으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서 정환이를 지켜줘야지 하는 생각뿐이에요. 둘째 아이를 임신하기 전 가요계 복귀를 노렸던 남이는 정환이를 키우면서 모든 꿈을 접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정철이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정환이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하루 해가 짧게 느껴질 만큼 바쁘기 때문이다. 현재 남이와 최 회장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6층과 7층, 실평수 총 230평을 사용하고 있다.